안녕하세요. 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출석하면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께 보고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사이버 설정 내용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하셨습니다. 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일단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김 장관에 이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검찰에 불려올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뭐 흐름은 좀 그렇게 가는 방향이죠. 근데 네. 문제는 김관진 전 장관의 정확한 워딩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에 운영해가는 거 이명박 대통령 보고했다. 예를 들면 뭐 인력 충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네. 뭐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사람 전 대통령이죠. 우리 사람 가려 뽑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람 인력 충원과 그것에 대해서 보고한 건 뭐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가장 문제되는 범죄 사실이 사이버 사령부 운영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그 댓글 공장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에 가서 얘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결국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검찰은 어차피 운영에 대한 거 보고를 했다고 하게 되면 그 앵커가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 정말 국내 정치 개입한 그 댓글도 보고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예.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무슨 소리냐. 김관진 전 장관 그 워딩 잘 봐봐. 운영에 대한 거를 보고 있지. 누가 그 댓글 공작을 난 몰랐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적 없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의 그 진술을 양쪽이 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겠죠. 네. 김관진 전 장관은 지난번에 출석할 때는 이 군인들이 군 사이버 사령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 결코 나쁜 일을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김태현 변호사의 얘기처럼 MB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의 수사가 확대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네. MB 쪽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내비쳤다고 하네요. 그렇죠. 과거 정부에 대해서 자꾸 들추면서 불쾌한 반응을 내비쳤는데 사실은 그거는 과거 정부든 전전 정부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바로잡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처벌의 문제를 떠나서 뭐가 문제가 됐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듯이 과연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시시콜콜하게 모든 걸 보고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를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뉘앙스들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는 거죠. 이게 근데 뭐 인원을 충원하는데 원래는 기재부에서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군무원 인원을 확장하는데 그런데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직접 그걸 뽑을 수 있도록 해줬고 또 하나는 그 연재욱 전 군사이버 사령부 사령관이 기획정책팀장인가요? 국방부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 보고 라인을 군사이버 사령부가 원래는 사이버 사령관을 통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점선으로 돼 있어요. 그 말은 협조 요청밖에 안 돼 있는 거죠. 그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연재욱 전 사이버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그러니까 보고 통로 자체를 원래 지휘 통제 체계인 그 당시에 군사이버 사령관한테 보고한 게 아니라 그 530인가요? 심리전단의 보고는 국방부 장관의 직선 라인을 통해서 보고하게 돼 있었고 국방부 장관은 그 내용을 대통령이 보고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업무상 보고라고 둘러대긴 하겠지만 업무상 보고가 사실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검찰은 끊임없이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증거를 가지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무실에 출근을 원래 하기로 해서 저희 기자가 현재 사무실 가 있는데 9시 20분쯤 출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9시 50분쯤 지나서 오늘 출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뭐 어제 얘기는 아니군요. 이달 초에 핵심 측근과의 회의에서는 자꾸만 이 과거에 나라가 과거에 이렇게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쨌든 지금 뭐 전 정권도 아니고 전전 정권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입니다. 예. 뭐 이게 적폐청산이라는 게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재발 방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미래를 위한. 그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적폐청산이 맞느냐라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발목 잡히는 안타깝다는 얘기를 그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네. 자, 과연 오늘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될지 안 될지는 오늘 밤 늦게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새벽인가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앞으로의 적폐청산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폰만 보고 예. 예전에 태권도를 배우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문 대통령의 뭐 하드 외교도 큰 활약을 하고 있지만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소프트 외교라고 할까요? 굉장히 주목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서스름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뭘 부탁했을 때 그냥 편하게 대해주고 또 본인이 직접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어떤 접촉면을 늘리면서 대통령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날 사실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김정숙 여사가. 무슨 선물이요? 태권도복입니다. 아, 도복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거기에서 네. 생활하는 학생들이 좀 부유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서 평상복을 입고 운동을 한대요. 태권도장을 태권도를 네. 배우는데 도복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김정숙 여사가 미리 태권도복을 전부 마련해 가서 저희 지금 기숙학교거든요. 예. 인도네시아 이슬람 기숙학교인데 저기 있는 학생들한테 선물로 다 전달해 줬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입고 있는 도복이 원래 갖고 있던 게 아니라 김정숙 여사가 바로 가서 선물한 입혀준 거죠. 거군요. 예. 그리고 저 태권도장이 코이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에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건물도 지어주고 그다음에 실제 사범도 파견하고 이랬었는데 코이카에서 시작했던 저 활동이 지금은 이제 저기 보이는 저 남자분, 저분이 사범으로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태권도가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는 운동으로 활동돼 있고요. 예. 인도네시아에서 태권도를 통해서 수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대회에서 태권도에 유명한 선수도 많아서 한국 그 외교랄까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베트남으로 이동할 예정인데 인도네시아에 사진 걸려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오늘 저희 기자가 하나 찍어서 보냈는데 인도네시아 길에 그러니까 방한 그러니까 네, 바로 저 저 사진입니다. 저 사진. 맨 왼쪽에 김정숙 여사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 이제 정상들의 이제 영부인까지. 대부분, 우리나라 예전에요. 예. 예전에 그 80년대 같을 때 이제 미국 대통령 방한하면 뭐, 당시 레이건 대통령 사진 걸고 뭐, 전두환 대통령 사진 걸고 막 이렇게 예, 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네. 근데 그때도 제 기억에 더듬어 보면, 당시 이제 영부인 이순재 여사하고 낸시 예. 레이건 사진에 안 걸렸던 그렇죠, 것으로 그렇죠. 기억이 예. 돼요. 그러니까 양국 정상의 그 사진을 거는 거는 많은데, 예. 그 영부인까지 이렇게 부부의 그러니까. 사진을 거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문데요. 어쨌든 뭐 우리나라 대통령 영부인 사진이 인도네시아에 저렇게 걸려서 인도네시아 국민들로부터 환영받는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사람도 기분은 좋네요. 예. 네.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인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뭐 어마어마하게 높지만 김정숙 여사의 지지율이 더 높은 데다가 저는 사실 여론조사하면서 그 영부인까지 조사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영부인에 대한 인기가 높아서 조사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예. 않다면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건데 사실은 저 퍼센테이지만 봐도 4%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보는 김정숙 여사의 이미지는 원화한 그냥 이웃집 아주머니 정도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뭐 권위주의적인 모습도 없고 모든 일에 본인이 직접 나서잖아요. 그만큼 소탈하다. 그렇죠. 소탈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접촉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현모양처의 모양이 그대로 담겨져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튀지도 않으면서 대통령을 잘 지그래서 보자 하는 그런 모습도 저는 아까 태권도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국위선양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결국 국민들한테 좋은 어떤 평가를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문 대통령 내외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서 갔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인지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장녀 결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딸이 결혼을 하는데 그 생일 축하 선물, 그러니까 그렇죠. 샤이니, 엑소.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입에 잘 안 붙는. 사진 보고도 잘 모르시죠,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전 잘 압니다. 알아요? 아, 싹싹 그래요? 붙습니다, 입에. 그래요? 저기 한류가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인도네시아가 정말 그렇다면서요? 아, 그렇죠. 어마어마한 인기. 예, 아니 네. 어느 정도냐면 사실은 샤이니하고 이제 엑소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10대나 20대 초반이 나는데 장녀의 결혼이라고는 사실은 그 10대나 20대 초반도 조금 나이가 있는 예, 편 예.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그 샤이니와 엑소 같은 그 아이돌 그룹들의 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 그 한류에 대한 팬이었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선물로 아마 그 샤이니 그 민호 동영상, 민호 씨의 동영상. 진짜 민호는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 것 아유,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양국 뭐 민간 외교 사절이에요. 예. 거기다가 엑소 CD까지 사인된 맞아요. CD까지 예. 선물했다고 하는 거죠. 예. 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서 진짜 국빈 대접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저 나라의 특성상 야외 행사가 준비가 됐었는데, 야외 행사를 하기가 비가 갑자기 오니까 저렇게 두 대통령이 저렇게 우산을 쓰고 갑니다. 식수를 하기 위해서 간 모습인데, 사실 뒤에 경호원들이 우산을 받쳐줄 법도 한데, 저렇게 문 대통령이 기념 식수를 하는데 저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우산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도 사실은 예전에 볼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다 경호원들이 할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우산을 받쳐줘요. 근데 저 모습이 어찌 보면요, 친근함을 보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끼리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위해준다는 모습이 그대로 사진에 묻어나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비를 맞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노력이 보이지는 거. 저게 카트도 타요? 카트도? 그러니까요. 카트도 네. 타고 이런 걸 보면 그야말로 친근함 또는 어떤 결속 이런 이미지가 많이 보여져서 참 좋은 행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아마 두 사람의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일종의 뭐 서민 대통령적인 예. 이미지가 네, 있잖아요. 그렇죠. 저 조코비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저 처음 당선됐을 때도 완전 서민 출신 대통령이거든요. 목수 아들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까지 이제 인도네시아가 사실 군부 독재도 좀 있었고 좀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약간 귀족 정치인들이 예. 지금 대통령하는 좀 측면이 있었는데 그렇게 서민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인도네시아도 인기가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코드가 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그림들이 좀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저렇게 옷도 좀 입어보고요. 저기 마트래요. 네. 백화점도 아니고 그냥 마트 가서 이렇게 옷 하나 선물했는데 그 옷이 제법 잘 어울립니다. 예, 저거 이제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티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쇼핑몰이었는데 대형 마트.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마트라기보다는 그냥 전통 시장이 맞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서민들의 즐겨치 않은 전통 시장에 가서 저렇게 옷을 골라줬는데 인기 보니까 좀 많잖아요. 그 시민들이 다들 시민들도 소리 지르고 예. 잘 안 들리지만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자, 일단 네. 소프트 외교 성공한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베트남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결과로도 내용으로도 좋은 성과를 갖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네,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출석하면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께 보고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사이버 살해장 내용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합니다. 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일단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김 장관에 이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검찰에 불려올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뭐 흐름은 좀 그렇게 가는 방향이죠. 근데 네. 문제는 김관진 전 장관의 정확한 워딩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에 운영해가는 거 이명박 대통령 보고했다. 예를 들면 뭐 인력 충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네. 뭐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사람 전 대통령이죠. 우리 사람 가려 뽑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람 인력 충원과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건 뭐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가장 문제되는 범죄 사실이 사이버 사령부 운영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그 댓글 공장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해를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적폐청산이 맞느냐라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발목 잡힘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네. 과연 오늘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될지 안 될지는 오늘 밤 늦게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새벽인가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앞으로의 적폐청산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폰만 보고 예. 예전에 태권도를 배우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문 대통령의 뭐 하드 외교도 큰 활약을 하고 있지만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소프트 외교라고 할까요? 굉장히 주목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서스름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뭘 부탁했을 때 그냥 편하게 제해주고 또 본인이 직접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이런 모습들은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어떤 접촉면을 늘리면서 대통령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날 사실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김정숙 여사가. 무슨 선물이요? 인가요? 심리 전단의 보고는 국방부 장관의 직선 라인을 통해서 보고하게 돼 있었고 국방부 장관은 그 내용을 대통령에 보고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업무상 보고라고 둘러대긴 하겠지만 업무상 보고가 사실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검찰은 끊임없이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증거를 가지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무실에 출근을 원래 하기로 해서 저희 기자가 현재 사무실 가 있는데 9시 20분쯤 출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9시 50분쯤 지나서 오늘 출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뭐 어제 얘기는 아니군요. 이달 초에 핵심 측근과의 회의에서는 자꾸만 이 과거에 나라가 과거에 이렇게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쨌든 지금 뭐 전 정권도 아니고 전 정권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입니다. 예. 뭐 이게 적폐청산이라는 게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재발 방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미래를 위한.
그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특정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처벌의 문제를 떠나서 뭐가 문제가 됐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듯이 과연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시시콜콜하게 모든 걸 보고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를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뉘앙스들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는 거죠. 이게 근데 뭐 인원을 충원하는데 원래는 기재부에서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군무원 인원을 확장하는데 그런데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직접 그걸 뽑을 수 있도록 해줬고 또 하나는 그 연재욱 전 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 기획정책팀장인가요? 국방부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 보고 라인을 군사이버사령부가 원래는 사이버사령관을 통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점선으로 돼 있어요. 그 말은 협조 요청밖에 안 돼 있는 거죠. 그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연재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그러니까 보고 통로 자체를 원래 지휘 통제 체계인 그 당시에 군사이버사령관한테 보고한 게 아니라 그 530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에 가서 얘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결국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검찰은 어차피 운영에 대한 걸 보고를 했다고 하게 되면 그 앵커가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 정말 국내 정치 개입한 그 댓글도 보고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예.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무슨 소리냐 김관진 전 장관 그 워딩 잘 봐봐. 운영에 대한 거를 보고 있지 누가 그 댓글 공작을 난 몰랐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적 없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의 그 진술을 양쪽이 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겠죠. 네. 김관진 전 장관은 지난번에 출석할 때는 이 군인들이 군사이버사령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 결코 나쁜 일을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김태현 변호사의 얘기처럼 MB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의 수사가 확대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네. MB 쪽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내비쳤다고 하네요. 그렇죠. 과거 정부에 대해서 자꾸 들추면서 불쾌한 반응을 내비쳤는데 사실 그거는 과거 정부든 전전 정부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바로잡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